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오늘은 2강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이어서 2강 문제풀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은 아주 빠르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니까 A는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 세포호흡이었죠. 죄송해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 광합성이었죠. 광합성. 그래서 A는 광합성이구나. 반면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고분자 물질을 쪼개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꾸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가는 뭐였죠? 이화작용 중에 대표적인 예, 세포호흡이었죠. 세포호흡.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 분석 굉장히 간단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보기 갈게요. A는 광합성이냐? 그쵸? A는 광합성 맞고요. 니은에서 B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B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A와 B는 모두 물질 대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식의 간단한 문제. 실제로 수능에서도 요 강은, 이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강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면 다음은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은 글리코젠이라고 했습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 수업 들으셨으니까 글리코젠은 뭐의 일종이었죠? 다당류의 일종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여러 개의 당들이 합쳐져 있는 다당류의 일종이었어.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의 무엇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다당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과정을 보시면 다 쪼개졌어요. 그럼 다 쪼개졌다는 얘기는 글리코젠이 구성 기본 단위로 쪼개졌구나. 그럼 글리코젠은 뭐들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네, 포도당들이 붙어 있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다당류니까 얘는 단당류라고 분류를 하실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간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이고요. 뭐 보기에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 글리코젠 형태로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이 쪼개지면서 단당류의 형태로 포도당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의 혈당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혈당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혈당량은 올라가겠죠? 포도당의 양이 피 안에 많아질 테니까 혈당량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잠깐 개념 정리 하나만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글리코젠, 글만 쓸게. 자,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됩니다.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건 이화작용이고요. 요 과정이 일어나면 혈당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이 화학 반응은 언제 일어나야겠어요? 그렇죠? 혈당량이 낮을 때 일어나야겠죠. 자, 다시 내 몸에 혈당량이 낮을 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그럼 혈당량이 낮을 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뭐였던가요? 그쵸? 글루카곤이었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요 녀석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작용을 하게 된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미리 들어보고 나중에 그 파트에 갔을 때는 아, 그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 자, 이렇게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될 수도 있겠죠. 역반응이야.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건 동화작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량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이 밑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조건은 내가 혈당량이 높을 때 일어나는 거겠어요? 낮을 때 일어나는 거겠어요? 그렇죠?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혈당량을 낮추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는 역반응은 혈당량이 높을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럼 혈당량이 높을 때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의해서 이 화학 반응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땡그라미 기억은 포도당이냐? 네, 땡그라미 기억 포도당 맞죠? 그래서 기억 땡그라미 됐어요. 자, 니은 볼게요. 간에서 과정 1이 일어나는요. 그쵸? 이건 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 그랬어. 간은 아주 중요한 내 몸의 기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과정 1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돼? 이화작용이잖아요. 그럼 이화작용이면 발열 반응이네. 그럼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그놈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은 세포소기관 가에서 일어나는 세포소기관이래. 이거 뭔지 알죠? 뭡니까? 미토콘드리아죠? ATP를 합성하는 내 몸의 화학 공장 미토콘드리아. 자, 다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쓰이는 물, 산소, 이산화탄소 중에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맞춰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이 녀석이 포도당을 쪽쪽 빨아들였네요. 포도당을 가지고 이걸 태워야겠죠. 지금 포도당을 태울 때 필요한 기체가 그쵸, 산소죠. 산소. 그래서 땡그라미 A는 산소 이렇게 챙겨주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태우니까 열이 나오고요. ATP가 나옵니다. 60%의 열 에너지, 40%의 화학 에너지. 생각나시죠? 그리고 나서 쓰레기가 남습니다. 자, 이 쓰레기는 뭡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죠. 그럼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이산화탄소고 어떤 게 물인지만 맞추시면 되는데, 자, 간접 발문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한 분자당 산소의 수가 B가 C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개죠.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개야. 하지만 물은 산소가 하나잖아. 그래서 B가 물이구나. B가 물이고 C가 이산화탄소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보기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간은 미토콘드리아냐? 네, 처음에 얘기했던 거네요. 간 미토콘드리아. 자, 두 번째. 땡그라미 B는 이산화탄소냐? 땡그라미 B는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니은 거짓말. 그 다음에 땡그라미 C의 일부는 모세혈관을 거쳐 피부로 운반되느냐? 그죠? 기체잖아요. 이런 기체들은 어떻게 운반돼?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이 되죠. 그럼 순환계가 뭡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거. 그래서 디귿 맞다. 그닥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갑니다. 여러분들 28페이지에 5번부터 7번까지 내용은 3점 테스트에 있는 문항하고 거의 비슷해서 3점 테스트 문제를 풀면서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3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가와 나 분석하고 보기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가를 보시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됐대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었죠.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들이 쪼개져서 아미노산이 되겠지. 아, 그래서 간은
이화작용이구나. 생기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할게. 암모니아가 요소가 됐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1강에서 지문 문제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암모니아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소는요, 자,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느낌만 가지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암모니아가 두 분자가 있어야 이거 한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됐으니까 이 과정은 동화작용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보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가는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아니죠? 가는 이화작용에 해당합니다. 틀렸어. 자, 니은에 보시면 나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느냐.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흡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자, 동그라미 해주시고 별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 완전히 모든이라고 하진 않고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화학 반응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첫 번째 방법은 반응물의 농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너무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이 다시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이 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A의 양을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A가 B로 갈 거니까 A를 많이 주면 B가 되는 속도도 양도 속도도 많아지게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생명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먹이가 한계가 있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8888 끓여주면 되겠죠. 열을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화학 실험에서 맨날 알코올 램프 가지고 끓이는 거잖아요. 열을 올려주면 온도를 올려주면 화학 반응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서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온도를 올려주면 세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촉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촉매는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다고 믿고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촉매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올려주는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촉매를 쓸 때 이 촉매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촉매를 유기촉매라고 하고요. 그럼 결국에 이 촉매들은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르는 말이 있어요. 뭐냐? 효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할게. 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빨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작용해야 되는 거지.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할게. 생명과학 문제에서 화살표가 들어간 화학 반응이 나오면 전부 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꼭 별표 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가끔씩 마음 급할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A, B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전환을 나타낸 거다. 어디서 많이 봤죠? 2점 테스트 1번 문제 그림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점이 됐건 3점이 됐건 이번 강의 문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다. 여기에다 요 그림만 하나 더 붙여놓은 거야. 다시 그럼 여기만 채워놓고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더해져서 뭐가 됐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더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쵸. 포도당이 되고요. 산소가 방출이 됩니다. 무슨 반응? 무슨 합성? 광합성. 그죠? 그래서
땡그라미 A 광합성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졌네. 그리고 이렇게 됐네. 그럼 요건 무슨 반응이 되는 거예요? 세포호흡이 되는 거죠. 세포호흡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꾸며볼게. 자, 광합성을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여기 그림에 안 그려진 거 한번 표현할게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가 들어가면 돼. 자, 나올 때는, 자, 포도당이 쪼개져서 나올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나옵니까? 열 에너지로 나오고요. 또 화학 에너지로 나온다. 그럼 이 화학 에너지에 관련되는 그림이 옆에 있는 그림이죠. 옆에 있는 그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데닌하고 리보스하고 인산이 3개 붙어 있네. 트라이포스페이트. 아, 얘가 ATP구나, ATP. 자, 다시. 요 밑에 그림 보세요. 아데닌, 리보스에 인산이 2개 붙어 있네. 2개 있네. ADP. 됐죠? 그럼 이 녀석은 ADP고요. 여기 붙어 있던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하고 한번 붙여볼까요? ATP가 ADP가 되는 기억하고 ADP와 인산을 붙여서 ATP가 되는 니은하고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만드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왜? 화학 에너지는 ATP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ATP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ADP라는 녀석하고 인산을 더해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건 니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기억은 뭔가요? 기억은 ATP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쪼개지면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그걸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모습이 이 땡그라미 기억화학 반응이 되겠죠. 됐어. 자, 요 정도 분석하시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해 보시면 땡그라미 A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느냐. 자, 광합성이잖아요. 자, 광합성을 할 때 빛 에너지가 들어왔잖아. 들어온 에너지 어디 갔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데 형태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요? 포도당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 결합 안으로 이 빛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다.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 땡그라미. 자, 니은해 볼게요. 과정 기억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정 기억은 이거잖아. ATP가 ADP와 인산으로 쪼개지는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튀어나와죠.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7.3kcal의 에너지가 튀어나와서 생명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니은 땡그라미.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B에서 과정 니은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습니다. B에서 과정 니은이 일어납니다. ATP가 합성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놈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점 테스트의 8번 문제 하고요. 3점 테스트의 6번 문제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다시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거 한번 보충 설명을 해 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요. 자, 화학 반응식 하나 써놨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연습했던 겁니다. 포도당하고 산소를 더해서 이산화탄소로 쪼개고요. 물로 쪼갭니다. 세포 호흡 과정이죠. 그럼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ATP와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ATP와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은 포도당과 산소가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쵸? 포도당이 재료로 쓰이고요. 산소를 쪽쪽 빨아들여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태워야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산소호흡이라고 합니다. 다시 산소호흡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는 유기호흡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뭐 헬스장에서는 유산소 호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찌됐건 정상적인 학문 용어는 산소 호흡입니다. 자, 다시. 그런데 됐지?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 산소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격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는 세포호흡을 못하게 돼요? 그럼 죽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산소가 없을 때 무산소 상황에서도 생물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산소 호흡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자, 그럼 무산소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화학 반응식으로 쓸게요. 세포 안에 포도당은 있어요. 그냥 열심히 먹어가지고 이제 포도당은 들어왔어. 그런데 우리 주인님이 너무 격한 운동을 해서 산소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쪼갠단 말이야. 내 몸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학원에서는 2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히. 자, 다시. 포도당을 어쩔 수 없이 쪼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쪼갤 때는 아무래도 산소를 이용해서 쪼개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효과적이지 못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포도당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쪼갤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쪼개느냐? 이렇게 쪼갭니다. 화학 반응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C6H12O6인데 C3H6O3가 됐어요. 그럼 딱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반토막이 나도 그래도 에너지는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eATP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산산이 다 쪼개면 에너지를 있는 대로 다 꺼낼 수 있지만 한 번만 툭 쪼개면 조금밖에 에너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에너지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젖산? 젖산이 어색하신 분들은 유산 들어보셨나요? 유산균 함유 음료. 그렇죠? 유산균이 하는 발효 과정이야. 또 우리도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잖아. 저도 이제 농구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격하게 하고 다음날 생각해봐요. 여기 몸에 알배기잖아요. 그 알이 뭡니까? 근육은 아니죠. 크게 이 젖산입니다. 젖산. 내가 격한 운동을 해서 내 근육세포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살려야 되겠기에 겨우겨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젖산 발효라고 한다. 그래서 김치나 우리 근육에 알배기는 거나 그 요구르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생물들은 되게 멋있는 과정도 해요. 자, 뭐냐면 포도당이 한 분자 있는데요. 요걸 젖산으로 안 쪼개고요. 요렇게 쪼개는 애가 있어. 요렇게 쪼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에너지를 eATP를 얻어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게 뭡니까?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얘를 젖산이라고 합니다. 얘를 젖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노폐물이 젖산이 남기 때문에 젖산 발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요 녀석 이름이 뭐예요? 요 녀석 C2H5OH. 화학 시간에 자주 들어보셨을 거야. 이거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만들어요. 알코올. 근데 알코올이 만들어질 때는 젖산이 만들어질 때랑 조금 달라. 한번 봐봐. 자, 요거는 그대로 포도당을 반토막한 게 아니라 물질수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탄소 6개 있는데 여기는 탄소가 2는 4, 4개밖에 없어. 그럼 탄소 2개 어디 갔지? 2개의 탄소 어디 갔지? 다시. 수소는 괜찮아요. 여기 수소 12개 있고요. 여기 수소가 5, 2, 10, 여기 6개, 6, 2, 12, 12개. 수소는 괜찮아. 산소 볼게. 산소 6개 있는데요. 여기 산소가 2개밖에 없어. 그럼 산소 4개 어디 갔지? 맞춰줘야죠. 탄소 2개하고 산소 4개 이거구나. 두 분자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만들어내는 거야.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발효구나. 그래서 알코올 발효 이렇게 부릅니다. 알코올 발효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알코올 발효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코올 발효, 내가 알코올 발효하면 되게 좋겠지. 막 스트레스 받고 격한 운동을 했는데 내 몸에서 막 알코올이 생겨. 술 마시러 갈 필요 없겠죠. 그런 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효모라고 하는 곰팡이의 일종인데 효모라고 하는 애가 하게 됩니다. 효모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셔도요. 이건 들어보셨을 거야. 이스트 들어보셨나요? 이스트. 저기 마트에 파는 거잖아요. 마트에서 저기 호떡 만들고 빵 만들고 할 때 건조 이스트 이런 거 이제 넣어서 팔잖아요. 그 이스트가 생물이에요. 생물이야. 그래서 건조 이스트라고 하는 건 물을 쭉 빼내, 죽이지는 않고 물을 쭉 빼낸 거야. 그럼 그거 쓸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에 담궜다가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겠지. 다시. 그래서 요 효모라고 하는 녀석, 요 곰팡이의 일종인 효모라고 하는 생물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포도당을 알코올로 쪼개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ATP를 조금이나마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걸 무슨 발효라고 한다? 알코올 발효라고 한다. 그래서 산소 호흡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ATP를 만들어내는 무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고 무산소 호흡의 종류에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가 있다.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책에 문제, 발효관 실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이제 알코올 발효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발효관이라는 게 있어요. 얘 이름이 발효관이라는 거예요. 발효관. 발효관이면 뭐 하는 애겠어요? 발효를 시키는 시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한하게 생겼죠. 시험관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뒤집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요게 이제 끝이 이렇게 막혀 있지. 이제 끝이 이렇게 막힌 걸 우리가 맹관이라고 합니다. 맹은 이제 막히다, 안 보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맹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끝이 막혀 있는 맹관부가 있고요. 이렇게 꺾여 가지고 여기 이제 주둥이가 있어요. 주둥이가 있어. 근데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포도당을 넣어요. 포도당 용액을 넣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효모를 넣어요. 그럼 봐봐. 포도당은 효모 입장에서 먹을거리죠?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솜으로 여기를 막아요. 그럼 솜으로 막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솜으로 여기를 탁 틀어 막아. 이유는 뭐야?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럼 산소가 차단이 됐으니까 이 안에서 효모는 이제 자기는 살아야겠어. 나 산소는 없는데 포도당은 보여.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 그렇죠?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겠죠. 그러면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알코올이 요게 이제 생기는 거야. 술이 되겠지. 알코올 뭐 느낌이 좀 오십니까? 술이 된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 집에서 할머니나 좀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님들 술 담그실 때 술 넣고 이렇게 꽉 조이시잖아. 절대 공기 안 들어가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기체잖아. 기체 중에서 무극성 기체예요. 그럼 무극성 기체는 물에 잘 안 녹아. 그럼 여기 기체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잘 안 녹으니까 위로 그냥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맹관부 끝에 여기 이제 기체가 쌓인단 말이야. 돼요? 기체가 쌓여요. 그러면 이 기체가 많이 쌓이면 수면이 쭉 내려가면 여기에서 알코올 발효가 많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에서 기체가 별로 안 쌓이면 알코올 발효가 별로 안 일어났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우리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알코올 발효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챙겨두시고 이제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2점 테스트 8번 문제입니다. 2점 테스트 8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발효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발효관 A, B에 다음과 같이 용액을 넣어줬대. 그러면 A, B 두 개의 발효관을 처리했다는 거죠. 보니까 A는 증류수를 줬어요. B는 포도당을 줬어요. 효모가 있다는 건 똑같아. 지금 봐봐. 그러면 증류수를 줬다고 실험에 나오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나 똑같은 거죠. 증류수가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대조군인 거지, 대조군.
대조군이 되고요. 이게 이제 실험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보니까 포도당하고 효모 들어갔어.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솜으로 막았으니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겠죠? 결과를 보세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B에서 맹관부의 기체가 뭐였어요? 돼요? 그럼 이 기체는 뭡니까? 이 기체는요, 그쵸, 이산화탄소죠. 아,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모이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A는 다시 대조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보기 기억에 실험 결과 B의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산소냐? 아, 산소가 아니라 뭐다? 이산화탄소다. 암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에는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느냐. 그쵸?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죠. 화학 반응은요, 전부 다 효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에서 포도당 농도는 T1하고 T2 어떻게 되느냐. 포도당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겠어? 소모했겠죠. 그럼 포도당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적겠네요. 더 적겠네요. 됐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No!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자, 31페이지 6번 문제 역시 발효 문제입니다. 발효관 그림 나왔고요. A, B, C 세 개를 실험 도구로 썼습니다. 실험분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선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A와 B를 한번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다시 또 비교를 할 거야. 자, 무슨 말씀이냐면 A와 B를 보니까 포도당의 양 농도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A는 그냥 물만 줬고요. B는 효모를 줬어요. 아, 그러면 A와 B의 차이점은 효모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쵸?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는지, 그리고 이건 대조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B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B하고 C를 보시면 이제 둘 다 효모를 줬다는 건 똑같아요. 맞죠?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됐고, 효모를 줬다는 건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는 포도당이 5%고 여기는 포도당이 10%야. 그러니까 포도당 농도가 더 높을 때 알코올 발효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자료를 볼게. 기억,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이 A, B, C 중에 하나래. 그럼 우리 하나 확실한 건 알고 있죠. 뭐냐면 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애잖아요. 효모가 없으니까.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기체가 발생하지 않겠네. 기체가 발생하지 않겠네. 그럼 이게 A구나, A. A 시험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 B하고 C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B하고 C 중에서 얘가 포도당을 많이 줬잖아. 그럼 포도당을 많이 줬으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났겠죠. 그러면 기체가 많이 발생한 거,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 문제 자체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보기 확인할게요. 보기 보시면은 기억에서 A는 동그라미 기억이다. 아니요, A는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서 B에서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 맞아요. 외우시는 거야. 자, 동그라미 A에서 발효관 속 포도당 농도는 디귿에서가 B에서보다 낮으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귿하고 B하고 비교하시는데 비교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포도당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포도당 소모를 안 했잖아. 그러면 B가 포도당의 양이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디귿은 틀린 얘기다. No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찍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보기 지문들 그리고 발효관까지 여러분들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